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 이런 데 살았었거든요. 100억 자산가라고 하셨는데 건물이나 그런 거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네. 풀빌라라 그래서 3층짜리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건물도 갖고 있고, 주택으로만 이루어진 건물, 사무소로만 이루어진 통건물. 저희 회원님 중에 1은리 되신 분이 있어요.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한 2년 되셨는데 벌써 3개나 낙찰 받아가지고, 하나는 뭐 6,500 벌고 또 3,500 벌고. 60년대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그 정도면 빠른 겁니다. 5년 10년을 그냥 보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5년 안에 얼마든지 10억도 만들고 20억도 만들 수 있는데 그 기회비용을 왜 날리냐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지금 동서울대 부동산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경매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도 운영 중에 있고요. 저는 한 20년 정도 부동산 투자를 했고,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100억의 자산을 이루기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연끌족 망했다, 네. 고금리, 뭐 이자 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주식이랑 코인이 대세라고도 많이 하고. 네네. 사실 지금 시기에 부동산 경매 해도 괜찮은지. 20년 동안 투자해 오면서 이 사이클은 항상 있었거든요. 문정부 때도 그때 주식이 잠깐 좋았었고, 또 코인도 잠깐 좋았다가 또 어려워지고, 부동산 쪽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사이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인으로 돈 벌고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결국에는 뭘 사냐면 부동산을 반드시 투자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전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하고 코인하고 뭐 이런 것도 저는 응원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충분히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쪽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혹시 경매를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건지. 어느 날 라디오에서 5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부자분들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 봤더니 진짜 되더라고요. 진짜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정확하게는 모아놓은 게 없어서 급여를 받으면은 카드라든지 이런 거 빠져나가기 전에 현찰을 250을 뺐어요. 2달. 그 500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어떤 매물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요런 느낌 반지하였어요. 요거보다 더 오래된 걸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매물로 나오면 저희가 팔아야 되는데 다시 이런 게 팔리나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거보다는 파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한 3개월 정도면은 다 팔 수가 있습니다. 안 팔릴 것 같아도 내 자금에 맞춰서 다 사람들은 살더라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 안쪽은 재개발도 요즘에 기대할 수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생각해보면 지금 더 기회가 열려 있죠. 이렇게 반지하를 낙찰을 받았을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은 걱정했을 것 같아요. 엄청 걱정했죠. 그런 걸 왜 하냐, 빌라 오르는 거 봤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원래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사고 조금만 붙여가지고 팔면은 팔린다니까요. 우리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살 거 안 살 걸 부동산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사들은 빌라 팔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아유, 그 빌라 거래하기 힘들다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중개사님들 중에 거래를 잘 시키는 분들만 시키고 나머지 분들은 거래 잘 못하세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팩트 체크만 하면 돼요. 팩트 체크가 뭘까요? 국토부 실거래 가서 확인하면은요, 공천동이면 본천동, 신림동이면 신림동, 평균 한 달에 몇십 건씩은 빌라도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님 혹시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보시면 진짜 옛날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 이런 데 살았었거든요. 재개발이 진짜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이고요. 그러면 이런 거 낙찰받으면 돈이 될까요? 돼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좀 안 되는데 이런 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단층짜리 집이잖아요. 여기를 부시고 다시 지으면은 4층 5층으로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이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리고 골목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진짜 구슬치기 하고 막 이러던 동네예요. 재개발하기 아주 적합한 곳이죠. 요즘 이런 골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특히 지방에 있으신 분들 1, 2억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좀 더 좋은 데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지역의 반지하도 하나 해둔다 그러면, 못해도 정말 최악의 경우 20년 안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전 최악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10년 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공부하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컨디션에서는 저희가 네. 얼마 정도를 자본으로 좀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새 건물이라서 5억짜리 막 물건이라서 내가 막 2억 3억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1억대의 물건이라서 3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일반 거래는 그게 맞죠. 경매 시장이잖아요.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 요것만 풀어가지고 딱 들어가게 되면 5억짜리도 1,000만 원에 낙찰받을 수 있는 거고요. 1억대의 이런 빌라도 5천만 원에 낙찰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이런 물건이니까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다. 경매 시장은 오해입니다. 5억짜리 7억짜리도 내 돈 영원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게 경매 시장이니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3억 6천 감정가에 출발을 해서 2,473만 원 8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약간의 권리 공부를 하면은 들어갈 물건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된다 그러면은 이 가격에 낙찰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일반 거래로 이런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경매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입지에 보다 보면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된 물건들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들 2,400까지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경매 시장이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샤시가 옛날 샤시잖아요. 여기 바로 옆에 거 보세요. 이거는 공사를 한번 한 거예요. 좀 다르네요 진짜. 네, 이런 집들도 인테리어를 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제대로 공사해가지고 이거를 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팔면, 아파트는 인테리어 공사에도 그만큼 인정 못 받아요, 매도할 때.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한 2천만 원 들여도 그것 때문에 5천만 원 더 받기도 하고 그래요. 빌라 시장은 구조가 아파트처럼 획일적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인테리어 하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투명하지 않은 이 빌라 시장이 돈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함께 이해하면서, 단기간 안에 목돈이 몇 천만 원 벌고 싶어, 그럼 단타 치면 되는 거고요. 나는 이제 아파트까지 보고 싶어, 그러면 전세 놓고 좀 길게 가지고 가야 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 인테리어 비용도 네네. 줄이고 싶은데 그런 것도 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저도 처음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제가 다 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요 순서로 해야 되고 요런 업체에 맡기는 게 낫구나 라는 거를 제가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육생 중에도 이미 인테리어 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명한 투자할 수 있게끔 소개도 해드려요. 저희가 지금 일반인들은 월급만으로는 사실 답이 없다고 절망하고 네? 있는 게 요즘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대표님처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당연하죠. 저도 했잖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교육했던 그 회원님들 중에도 1,000만 원으로 3천만 원으로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73억 5천 건물 낙찰받은 분도 있고, 또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1억 5천 버신 분도 있고, 돈이 많아서 큰 거 들어가면서 빨리 벌 수도 있지만 사실 돈이 적다 그래서 빨리 못 버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경매 시장은 소액으로도 1억 2억 벌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액이신 분들이 꼭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경매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를 엄청 찾아보세요. 60년대생이시거든요. 네네. 약간 이렇게 나이가 좀 많으신 시니어분들도 좀 할 수 있을까요? 60년대생이시면 아직 뭐 예순이신 거잖아요. 저희 회원님 중에 70이 되신 분이 있어요. 경매를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한 2년 되셨는데 벌써 3개나 낙찰 받아가지고, 하나는 뭐 6,500 벌고 또 3,500 벌고, 이거를 배우고 나서 삶에 활력이 생겼대요. 원래 안 돌아다니셨는데 조사하러 다닐 곳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재밌게 보내고 있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까 60년대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그 정도면 빠른 겁니다. 빠른 거예요. 그 70세 되신 우리 누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한창 되신 거예요. 사실 요즘 부업에 유튜브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보다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은 경매가 좀 더 쉬울 수가 있나요? 부동산은 그동안 평생 살아오시면서 접했던 것들이잖아요. 월세로 사셨든 뭐 매매로 계셨든, 내가 돈을 못 벌었더라도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돈 버는 거를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노하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진입하는 장벽 자체가 그래서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으로는 굉장히 인생이 달라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표님 지금 혹시 어디로 가는 걸까요? 투자금이 0원이었던 우리 매니저님이 있어요. 물건을 조사해보니까 물건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낙찰받았어요. 근데 투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낙찰받았을까요? 이거 낙찰받으면 전세만 세팅해도 비싸게 세팅할 걸 아니까 낙찰받았어요. 우리 매니저님이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3천만 원을 뺐어요. 보증금이 1,700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고 1억 6천 얼마에 낙찰받았는데 1억 9,900에 전세 맞췄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만 원 빌렸던 거 다시 도로 갚고 내 주머니에 3천만 원이 또 생긴 거죠. 창조 경제죠. 이 물건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 물건입니다. 투룸 빌라인데요. 이 물건 이렇게 보면은 새 거 같지만 사실 이것도 연식이 좀 있는 편이고요. 주변에 한번 보실래요? 정말 몇십 년 된 단독주택, 연립주택 같은 건데 정말 오래돼 보이죠? 이 지역 일대 자체가 저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골목이 너무 좁아요. 재개발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동작구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좀 좋은 편이죠. 사실 원래는 투자금이 없으면 공부 안 해요. 경매 안 하고요. 조사도 안 해요. 왜냐면은 돈이 없는데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해? 그리고 진짜 돈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돈이 없어도 돈 되는 거 있으면 내가 대출 받아서 낙찰 받면서 돈 되게 한다. 그래서 지금 혹시 투자금이 1,000만 원밖에 없어서 아유 그 돈으로 어떻게 부동산을 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억, 3억, 5억짜리도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없으니까 하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서울은 재개발의 어떤 압력이 너무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빌라의 가치가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더라도 충분히 후회하지 않을 거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빌라 거래량이 강남 같은 경우 80몇 % 상승했고요. 홍동구 같은 경우도 60몇 % 거래량이 1년 사이에 상승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막 규제 이후에 거래가 안 된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도관 같은 경우는 몇 %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줄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지금 더 오히려 활발해요. 내가 낙찰받고 빌라 못 팔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원래도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규제 이후에도 충분히 항상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토부 실거래가를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팩트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면 용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있으실 겁니다. 아까 80%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왜 거래량이 증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문정부 때만 해도 빌라 투자라는 거는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왜 하냐라는 인식이 강했었어요. 왜냐면은 빌라는 안 오른다, 돈이 안 된다. 근데 지금은요, 그때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이다, 모아타운이다, 선정된 지역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자꾸 지금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데, 너무 지금 건설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는 주춤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결국에 이곳들이 아파트로 변신을 할까요? 아니면 빌라로 머물러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엄마들은 서울에 아파트를 갖길 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모든 빌라는 결국에는 아파트가 될 자원들이라는 인식이 문정부 때보다 지금 월등히 더 높아졌기 때문에, 위상 자체가. 근데 상대적으로 빌라는 문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5천밖에 안 올랐어요. 평균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뭐 이러면서. 근데 아파트는요, 그때보다 지금 6억에서 9억까지 올랐어요. 빌라와 이 아파트의 갭 차이가 어느 시대 때보다 너무나도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재개발한다 그러면 새 빌라들은 싫어했어요. 왜? 빌라 가격이 새 거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가 안 났거든요.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새 빌라들도 재개발합시다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도전하셔도 됩니다. 자, 바로 이 집입니다. 이미 전세로 들어오신 분이 살고 계십니다. 남의 집인 거죠. 들어가는 건 신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D님 무주택자신가요? 네, 저 아직까지는 청약을 기다리고. 젊은 분들이 청약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당첨이 돼도 돈이 좀 억 단위로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 바로 당첨된 거를 팔 수 있으면 좋은데 못 팔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단은 기다리고 그 사이에 모아야지라는 마음과 열정으로 5년 10년을 그냥 보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있으면 5년 안에 얼마든지 10억도 만들고 20억도 만들 수 있는데, 그 기회비용을 왜 날리냐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공부도 하고 도전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제가 만약에 PD님 입장이면 저는 청약 안 기다리고 바로 도전하죠. PD님 이쪽에 한번 보세요. 저기 지금 공사하는 것도 아파트네요. 그죠? 저쪽이 노량진 쪽이거든요. 저쪽에도 지금 아파트 다 있잖아요. 저거 아파트 이전에 뭐였을까요? 다 이 빌라였어요. 결국엔 여기 있는 이 빌라들도 저기 있는 저 아파트들처럼 변신할 거예요. 1년 후가 됐는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서울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미래 자원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단타를 쳐도 돼요. 낙찰받고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되는데, 만약에 주택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낙찰받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세 세팅을 하세요. 전세 세팅을 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뭐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릴 수 있잖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런 거 낙찰 받아가지고 5년 정도 10년 정도 보유해가지고 아파트로 변신이 되고 나면 한 20억 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한 2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추가 분담금 한 5억 7억 뭐 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끼고 경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겁이 나긴 하거든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물건을 낙찰받은 분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1억 6천대 낙찰 받아서 1억 9,900에 전세를 맞추니까 이자 낼 일이 없잖아요. 이자도 안 내면서 나는 미래의 서울의 아파트가 될 빌라를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제도예요. 경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아까 전에 네. 단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1년 이내에 뭐 팔면은 세금이 뭐 77%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무주택자는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팔면은 아직 그 비교과세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 소득세율로만 적용해서 납부를 아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77%낼 필요 없습니다. 시세 차익으로 발생하는 그 수익률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그럼요. 뭐 한 1,000만 원까지는 6% 뭐 이런 식으로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요. 사업자 소득세율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잡아야 될까요, 저희가? 물건마다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것과 편안한 물건에 따라서 낙찰되는 가격도 좀 다르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벌 수 있는 물건도 있고 한 5천만 원 그 이상도 벌 수 있는 물건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차 떼고 포 떼고 순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평균 그냥 몇 천만 원? 한 15% 정도? 뭐 이 정도 낸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대출 안 끼고 그냥 네. 내가 모아둔 돈으로 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사실 있나요? 네,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효용의 가치가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 상황에 따라서 80%, 90%, 70% 대출이 되는데, 이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되면 같은 1억이란 돈으로 2개, 3개를 우리가 낙찰받아서 요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3개를 팔면 더 큰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대출 없이 만약에 하나에다가 올인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어차피 명도하고 수리하고 부동산 내놓고 나중에 잔금 받고 그러려면 나름대로 몇 개월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만 바라보는 거와 두 개, 세 개를 바라보는 어떤 이 확장성에서 불리하죠. 자, 현명한 레버리지는 뭘까요? 내가 1억의 대출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한 달 이자가 40만 원이야. 그러면 한 4개월 정도만 해결되니까 320을 내가 지불하고서도 이걸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사이에 두 개를 더 낙찰받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데? 매도하고도 2천이 남네? 그러면 빌려야죠. 마음대로 아무거나 무조건 대출 받으세요가 아니라 이런 자금 계획과 플랜을 확실하게 짠 상태에서 이 효용의 가치를 잘 따지면서 분산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나는 더 짧은 기간 안에 더 큰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도 은행에 큰 돈을 빌리는 이유가 뭐죠? 그 돈을 빌려서 더 큰 돈을 버는 방법을 아니까 당당하게 빌리는 거예요. 절대로 대출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작전을 잘 짜고 들어간 대출은 고마운 거예요. 어쨌든 레버리지를 땡긴다고 하더라도 네. 제 시드머니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모을 수 있을까? 모으라고 하기보다는 아까도 빌라 물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영원인데도 대출 받아가지고 낙찰 받아 3천을 벌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낫지 않아요? 내가 100만 원씩 적금 들으면은 2년 몇 개월이 걸려요. 3천 모으려면. 그렇게 하느니 몇 개월 만에 이거를 낙찰 받아가지고 갑자기 3천만 원이 생겼어요. 이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금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경매를 배우세요. 이거는 저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 이분은 그냥 청약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공부는 하는데 실행력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은 10원도 없어도 경매 무조건 빨리 배워라. 너 5년 안에 진짜 부자 된다. 제가 이렇게 힘실어지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내가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 사람한테 달려있어요. 근원적인 문제는 나의 그릇, 나의 어떤 실행력,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 주위에 좀 많으신가요? 그쵸. 점점점 확실히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큰 공통점은 시세 조사를 다 잘해요. 판단 능력이 그만큼 현명해요. 내가 더 큰 부자로 갈 수밖에 없는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알아요. 경제적 자유로 오지 않은 분들일수록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근데도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럼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면은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면 왜 빠른지를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럼 딱 설명을 듣고 나면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어요. 10년 안에 할 것도 1년 안에 하겠네요. 제가 이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뤄가지고 오신 분들하고 딱 얘기하잖아요. 딱딱딱 얘기해도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거기서 확실히 차이가 좀 느껴지긴 해요. 슬프지만 부자 그룹끼리 또 이렇게 좀 친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끼리 또 친하고 파가 나뉩니다,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자꾸 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나 빨리 그런 사람 만나야지, 그 마음도 너무 좋은데 내가 그런 마인드를 준비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하지 않으면 거기서 또 나는 떨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과 친해지려고 하고 그들에게 물어보고 계속 어울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생각법이 바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부자 형님 막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소름 돋았어요. 그분들 말이 다 맞았어. 내 생각법이 잘못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는 일하고 열심히는 뭔가를 하는데 결과가 별로인 거예요. 내가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내 고집을 피우지 말고 그 분야에서 그걸 이뤄낸 사람한테 가서 빨리빨리 물어보면은 1년 안에 할 거를 내 자존심 때문에 막 우격다짐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별거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던 옛날 기억이 좀 나요. 그 분야에 어떤 내가 뭔가를 궁금해, 그 분야에 이미 성공한 사람을 빨리 찾아서 빨리 물어봅니다.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책 보지 마세요. 아주 디테일하고 깊은 어떤 세부적인 노하우는 없어요. 그것까지 알기 위해선 그 책을 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저자랑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의외로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은요, 외로워요.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하면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 외에 유명한 유튜버 중에도 부자 동네 가가지고 부자 차 타시는 분한테 인터뷰해가지고 그분도 이제 부자가 된 어떤 그분이 계신데 그분의 그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인터뷰할 때 봤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회장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진심을 다해서 미친 얘기 해주잖아요. 저도 끄덕일 게 많거든요. 그게 가장 빨라요. 돌아가지 마세요. 이렇게 경매 오늘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 그래도 좀 경매가 되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해십니다. 지금은 챗GPT도 있고 권리 분석 공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거 그냥 캡처해가지고 챗GPT한테 넣어주잖아요. 권리 분석 다 해줘요. AI가 발달하면서 의외로 옛날보다 진입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되게 어려운 공부 하나도 할 필요 없고요. 그런 기술만 조금 배우시면 되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알려드릴 테니까 노하우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께 경매를 배워서 몇 년 정도 해야 유의미한 성공을 거둬들일 수가 있을까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친구인데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1억 5천을 벌었어요. 6개월 만에? 네, 빌라 3개 낙찰받아서 한 달 안에 팔고 일주일 안에 팔고 하루 만에 팔았어요. 빚다 빼고 1억 네. 넘게. 네, 그렇게 팔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팔 수 있었냐면 싸게 낙찰받은 다음에 동네에 나와 있는 시세보다 싸게 팔았어요. 그래도 한 몇천 남으니까. 그러니까 금방금방 팔려요. 그렇게 해서 번 케이스가 있었고 이 친구는 5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6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재작년에 73억 5천에 방 99개짜리 고시원 건물을 낙찰받았어요. 여기서 지금
6,800만 원 정도 월세 받고 있거든요. 월세가? 네, 천몇백을 이자를 주고도 몇천이 매달 남는 거예요. 대박이죠? 5천으로 시작해서 10억 얼마까지 모았는데 그 돈으로 80% 90% 대출 받아서 그 건물을 이제 매입하게 된 거죠. 빵원으로 투자한 분들은 없을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했어요. 빌라처럼 생겼는데 오피스텔인 것들은 잘 입찰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거는 1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전세를 1억 8천에 놨어요. 그래서 그 8천만 원 투자금이 없었는데 8천만 원의 투자금이 생겨가지고 이 돈으로 나중에 자산을 번 거예요. 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레버리지로 활용한 거죠. 그 8천만 원은 내가 이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뭔가 이런 경매를 왜 사람들은 굳이 강의를 해줄까? 네. 자기만 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보통 3-4건씩 입찰을 계속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거나 들어가도 대충 500에서 1000만 원은 벌거든요. 조금 잘 골라서 들어가면 몇 천씩 벌어요. 근데 이게 매주 있는데 저 혼자 이거를 막 몇백 개씩 매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할 게 너무 많은데 기왕이면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이 동네에서 받고 저 동네에서 받고 다 같이 함께 다 받으면 좋잖아요. 매일매일 경매 물건들은요, 하루에 평균 500개 정도씩 신건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문정부 때는 입찰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항상 검색을 할 때 보면은 9,000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2만 건, 3만 건씩 있어요. 그때보다 경매 물건이 훨씬 많다는 거죠. 아까 전에 무료 강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무료 강의를 저희가 가면 혹시 어떤 걸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주택자라면은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투자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매를 아예 모르시는 분,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분,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쉽게 챗GPT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가이드가 설 수 있게끔 확실하게 조언 드릴 테니까 이번 무료 강의 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강의 때 공부하신 분들이 공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검색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혜택도 드리려고 하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매나 부동산 이런 걸 처음 접할 때 중개업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할 때 도대체 뭐를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공부는 하는데 조사를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자책을 또 준비했습니다. 요렇게만 물어보면 조사 끝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자책도 한번 받아가시기 바래요.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